서킷 추리와 캐놀레이션 테크닉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있는데, 그래서 비너스 캐놀레이션과 이제 그거 관련된 드레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캐놀레이션의 어떤 뭐 타입이라던가 그리고 사이즈, 캐놀라의 이제 타입이라든가 사이즈는 형태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. 캐놀라를 어디다 삽관을 하느냐, 이 삽관 부위에 따라서 캐놀라가 달라질 수가 있고,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서 이제 삽관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, 이 형태가 뭐 라이트 앵글,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꺾어져 있는 캐놀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고, 라이트 앵글 된 이제 비너스 캐놀라의 이제 어떤 팁은 내경과 이제 외경의 비율을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얇은 이제 뭐 하드 플라스틱이라던가 아니면 메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뭐 이게 보면 메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아주 얇게 만들어진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, 그 앞부분은 대부분 딱딱하게 됩니다. 이게 외경과 이 내경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, 이렇게 캐놀라가 이제 크게 원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외경과 이쪽이 이제 여기가 내경이 되는 거고 이너 다이아메타고, 여기가 이제 아우터 다이아메타인데 외경인데, 이 캐놀라의 경우 이제 이 캐놀라와 카테타, 이제 튜빙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캐놀라의 기준은 이 기준은 이 외경이 기준입니다. 외경. 이 혈관에 삽관되는, 뭐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프렌치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, 뭐 몇 밀리미터 몇 밀리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, 프렌치와 밀리미터로 봤을 때 이 캐놀라의 외경을 기준으로서 이게 거의 이제 SI 규격이라고 보통 이제 그 전 세계의 전체적인 규격들이 있는데, 이 규격들은 모든 캐놀라가 이 외경이 기준이 됩니다. 튜빙은 반대로 내경이 기준이 됩니다. 뭐 8분의 3이냐, 뭐 2분의 1인치냐, 8분의 3이냐, 이거는 외경이 기준이 아니고 내경이 기준입니다. 뭐 4분의 1에 곱하기 뭐 16분의 3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곱하기로 되어 있는데, 이 튜빙의 경우는 이 내경이 기준이 되고, 이 캐놀라의 경우는 이제 외경이 기준이 된다고 그랬는데, 캐놀라가 외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이유는 이 혈관의 사이즈에서 여기가 만약에 내경이 기준이라고 하면 이 캐놀라만 24프렌치를 만약에 넣는다 그러면 이 튜브의 두께 크기가 다 다를 겁니다. 그래서 이 에울타가 만약에 뭐 35mm인데 크기가, 여기에 뭐 24프렌치를 넣는데 내경이 기준이다. 그러면 이 두께가 아무리 더 두꺼워지면 이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외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프렌치당 이 허용되는 플로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튜브의 시크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똑같은 외경이 기준이 24프렌치로 똑같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이 사이즈에 만약에 똑같은 24프렌치라고 했을 때 이 튜브 시크니스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 내경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플로우는 이거에 비해서 똑같은 프렌치지만 더 적게 플로우가 들어가고, 이 프레셔 그라디언트는 훨씬 더 증가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, 이것도 각 회사, 어떤 회사들, 뭐 여러 가지 캐놀라의 회사들마다 어떤 그런 그 회사의 어떤 장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 캐놀라의 이제 플로우에 따른 이 프레셔, 이 그라디언트가 얼마나 높으냐, 이렇게 낮으냐,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캐놀라가 이제 그 플로우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, 그래서 점점 이거를 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약해지게 되죠, 이게. 그래서 이 안에, 이 튜브 시크니스 안에,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캐놀라가 있다고 하면 이게 점점 이 플로우를, 여기에 있는 내경을 많이 넓혀서 플로우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, 많이 주고 프레셔 그라디언트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이 튜브 시크니스가 계속해서 좀 계속 얇아집니다. 얇아지니까 잘 꺾이게 되고,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와이어가 이 튜브 시크니스 안에 이렇게 리인포스트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강화가 돼서 튜브가 이렇게 휘어지더라도 이게 완전 여기가 꺾인다거나 그러지 않고 부드럽게 꺾일 수 있도록, 요즘 나오는 캐놀라는 거의 대부분의 캐놀라에서 이렇게 와이어가 이 안에 튜브 시크니스 안에 이렇게 리인포스트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더 강화시키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모든 캐놀라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, 여기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혈관에 들어가는 이 모든 캐놀라들은 봤을 때 이 외경이 무조건 다 기준입니다. 외경. 튜빙은 반대로 이 내경이 기준입니다. 내경이 뭐 8분의 3이다 그러면 이 내경이 8분의 3이고, 튜브 시크니스는 뭐 더 얇을 수도 있고 더 두꺼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
그래서 이제 튜빙을 뭐 롤러 펌프에 이제 그 뭐 카디오토미 석션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메인 펌프를 사용하든 간에 이 튜브 시크니스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그 만드는 회사마다, 그래서 항상 오클루전을 항상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. 새로. 그래서 항상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모든 그 튜빙은 오클루전을 모두 다시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. 이게 뭐 다를 수 있고, 또 이 PVC 같은 경우는 이 온도에 따라서 딱딱해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튜브의 오클루전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이런 외경이냐 기준이냐 내경이 기준이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튜브와 이 캐놀라는 좀 다르다. 캐놀라는 이제 외경이 기준이, 항상 외경이 기준이 되는 거고, 튜빙은 이제 외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꼭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, 이제 비너스 캐놀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CPV 비너스 시스템에서 이제 가장 좁은 부분이므로 이제 비너스 드레이니지를 조절하는 이 결국의 요소입니다. 이게 아트리얼 캐놀라를 보면 이렇게 뭐 들어가서 꺾여서 이쪽 플로우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거죠. 이쪽이 캐놀라만 따지면 이쪽이 넓고 여기가 가장 그 좁습니다. 그래서 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프레셔 이 그라디언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상쇄되는 그 카디악 아웃풋이 여기서와 여기서 다르기 때문에 이 상쇄되는 만큼 이제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, 이 강제로 밀어주기 때문에 좀 작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, 반대로 비너스 캐놀라는 좀 다릅니다. 비너스 캐놀라는 플로우의 방향이 이 연결되는 혈관에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좁고 이 부분이 점점 넓어집니다. 이런 식의 보통 이제 확대해서 뭐 극단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인데, 이 앞부분이 제일 좁고 여기가 가장 넓습니다. 플로우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자체가 이렇게 반대로 된다 그러면 여기가 좀 좁아도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플로우를 얼마든지 그 환자한테 보낼 수가 있는데, 반대로 비너스 캐놀라는 이 가장 좁은 부분을 통과해서 이제 넓은 부분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프렌치가 이제 커야 됩니다. 이 아트리얼 캐놀라보다는 적정선의 드레인을 주기 위해서는. 이 펌프에서 보면 비너스 캐놀라와 리저버가 있고, 다시 아트리얼 이 펌프로 와서 옥시네이터를 지나서 아트리얼 필을 지나서 이제 환자한테 들어가게 되는데, 여기서 만약 카디악 아웃풋을 뭐 4천을 줬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 4천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. 이 RA든 뭐 SBC든 IBC든을 통해서. 그러면 이 부분이 이 4천을 받는 이 캐놀라의 사이즈가 이거보다는 커야 된다는 겁니다. 이 아트리얼 캐놀라보다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. 이게 같은 사이즈라고 그러면 이게 잘 드레인이 안 될 텐데,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, 제조 회사에 의해 제공되거나 분석을 통해 이제 입증된 각 카테터의 플로우의 이제 특징을 다 알아야 됩니다.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가장 그 카테터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 플로우에 따른 이 프레셔 그라디언트 얘기를 하고, 아니면 프레셔 로스라고 얘기를 하고,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압력 손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, 이게 0에서 만약에 뭐 여기 7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프레셔 이제 카테터의 특성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 부분에 이거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이게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가장 적은 거죠. 같은 플로우 만약에 6천에서 그려보면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다 다르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높으면 높을수록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높다고 하는 거는 압력 손실이 많다는 거고, 결국엔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. 카디악 아웃풋도 아웃풋이지만 이제 드레니지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. 모든 카테터는 다 이런 식으로, 비너스 캐놀라도 아트리얼 캐놀라도 다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립니다. 왜 그러냐면 비너스 캐놀라도 마찬가지고 아트리얼 캐놀라도 이게 넓은 데에서 좁아지는 부분이 있는데, 아트리얼 캐놀라는 이렇게 간다고 그랬고 비너스 캐놀라는 드레인을 위한 거니까 반대로 이렇게 플로우가 오게 되는데, 그 회사에서의 실험은 항상 이 방향으로만 합니다. 큰 부분에서 작은 방향으로.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다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. 만약에 비너스 캐놀라 반대로 했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들은 다 모든 캐놀라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그래프가 형성이 되는 거고, 이 필요한 플로우를 이제 아는 것이 이제 환자에게 적절한 비너스 캐놀라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아트리얼 캐놀라보다 비너스 캐놀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이 드레이니지가 안 되면 뭐 체해순환 과정에서 뭐 해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뭐 드레이니지가 안 되는데, 드레이니지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거의 모든 게 다 환자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, 캐놀라는 그 환자가 허용하는 최대의 크기를 사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뭐 변수가 이제 환자의 크기인데, 이제 환자가 허용하는 거라는 거 하는 건데,
환자가 허용을 하는 그 뭐 그게 뭐 혈관의 사이즈가 됐던 뭐 플로우가 됐던 가장 중요한 건 혈관의 사이즈일 텐데, 이게 허용하는 가장 큰 사이즈를 넣으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, 왜냐면 드레인이 잘 돼야지 뭐 퍼퓨전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. 드레인이 안 되면 펌프를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. 1차적으로. 이 대략 SBC에서의 이제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, 플로우의 3분의 1이 SBC로 이제 드레인이 되게 되고, 이제 SBC는 이제 머리 쪽, 그 상부 쪽의 얘기고, IBC는 이제 하지 쪽이죠. IBC는 전체 플로우의 3분의 2가 이제 흐르게 돼서 3분의 1과 3분의 2로 그 나눠지는, 이제 캐테터 관련돼서도 제가 유튜브에 또 하나 올렸었는데, 그런 것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. 펌프 체외선환사라고 그러면.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선배들이 얘기해주는 캐놀라 이거 가져라, 아니면 어떤 이제 포에 이제 결정되어 있는 뭐 보통 케이지로 나누는데, 케이지에 따른 어떤 SBC, IBC 뭐 아니면 RA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뭐 투스테이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게 되는데, 요것만 이제 골라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결정이 되고, 아니면 이거보다 작은 캐놀라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고, 뭐 이런 것들은 더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 어떤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게 대처가 가능합니다. 캐놀라를 바꿨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, 이런 특성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, 그 표에 나와 있는 그 표가 무슨 엄청난 그 무슨 법칙인 양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거는 언제라도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소아의 경우는 더군다나 그런데, 요즘 뭐 소아수술이 특정 센터에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소아수술을 구경하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, 이 소아는 특히나 그렇고, 어덜트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덜트도 뭐 미니마 인베이시브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도 캐놀라가 어떤 게 들어갔을 때 이 드레인의 특성이 어떻고, 이 에오틱 퍼퓨전이 어떻게 관련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 카테타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, 뭐 서전이 만약에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이거 써도 돼 물어봤을 때 뭐 대답을 못 한다거나, 뭐 내가 어떤 특성을 알고 있어야지 뭐 서전이 뭐 이거 써도 되냐 저거 써도 되냐 물어봤을 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, 만약에 그런 걸 모르면 대답도 할지도 못할 뿐더러 이제 어버버버거리게 되고, 그렇게 되면 이제 서전이 어떤 좀 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카테터는 특히나 이제 캐놀레 펌프에서 가장 중요한,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, 팁 투 팁이라고 하죠. 팁 투 팁. 캐놀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인공 회로가 지나가서 캐놀라로 끝납니다. 그래서 캐놀라 드레인 돼서 캐놀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시작이자 끝이 캐놀라입니다. 그래서 캐놀라가 이 중간에 모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뭐 이거 다 있다고 해도 캐놀라가 없으면 뭐 수술이 안 되는 거고, 뭐 마찬가지긴 한데, 이게 팁 투 팁입니다. 팁 투 팁으로 해서 이 모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중에 시작과 끝이 캐놀라이기 때문에, 이 캐놀라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우리나라에 쓰는 캐놀라와 외국에서 실제 쓰는 캐놀라 사이즈가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는데, 그것도 뭐 나중에 뭐 유튜브에 보여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그건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, 예를 들어 이제 그 바디 서페이스 에어러가 1.8이라고 했을 때 이 환자의 토탈 플로우가 이제 뭐냐 5.4, 뭐풀 플로우가 5.4라고 했을 때, 여기 3분의 1이 SBC고 3분의 1이 SBC고 3분의 2가 IBC라고 했을 때 1.8과 3.6, 이거에 맞는 캐놀라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. 각각 이제 바이카발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, 뭐 40cm H2O 안 적었는데, 이 사이폰 그라디언트에서 적어도 30프렌치의 SBC와 34프렌치의 IBC 또는 한 개의 38프렌치 싱글 비너스 카테타, 싱글 이제 카테타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외국에서 사용되는 책이라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교해봐도 카테타를 상당히 크게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 보통 이렇게 크게 막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작게 쓰려고 하는데, 그 작게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. 무조건 작게 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, 뭐 프라이밍 볼륨을 위해서 캐놀라를 작게 쓴다, 이거보다는 차라리 회로를 더 조정을 하는 게 더 환자한테 유리합니다. 캐놀라는 무조건 SBC, IBC, 뭐 백큐음이 형성되지 않고 내추럴 드레인, 사이폰 이펙트에 의한 이 사이폰 그라디언트에 의한 이제 내추럴 드레인을 시작을 할 때는 이제 큰 사이즈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. 저희도 뭐 보통 거의 32프렌치 비너스는 뭐 바이카벌일 때 34프렌치 보통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, 거의 루틴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한 개 사용할 때도 뭐 36프렌치를 사용한다던가, 뭐 RA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투 스테이지가 아니고, 투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장 큰 게 뭐 3440프렌치 밖에 없습니다. 뭐 3240이 있고 3446이 있고 3656이 있었는데, 3656까지도 뭐 거의 이건 이제 지금 있긴 있는데 잘 들어오진 않는 것 같고,
또는 이제 36프렌치에서 이제 51프렌치의 이제 카보 아트리얼 캐놀라의 필요량이 만족됩니다. 이런 캐놀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. 외국에는 캐놀라가 상당히 많은데, 뭐 이 델리오스 등은 이제 M 넘버라고 부르는 이제 체외 순환에서 사용되는 캐놀라 이제 퍼포먼스 이제 디스크라이빙 방법을 제안했는데, 이 M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. M 넘버 캐놀라 카테타의 이제 프레셔 그라디언트, 플로우에 따른 프레셔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이 같은 사이즈의 이 M 넘버를 가지는 거를 이제 번호를 매긴 게 이제 이걸 M 넘버라고 그러는데, 이게 이제 이 몇 개 다른 캐놀라에서 이제 M 넘버를 이제 보고를 했고, 이 M 넘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플로어에서 어떤 캐놀라를 사용할 때 프레셔 그라디언트가 예상될 수 있는 이제 도표를 사용을 했습니다. 이거는 뭐 아티리얼 캐놀라도 마찬가지고 비너스 캐놀라도 같이 있습니다. 이 M 넘버가 결정되는 인자가 뭐냐면, 이제 캐놀라의 이제 사이즈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캐놀라의 이제 길이가 있을 겁니다. 캐놀라 사이즈가 있고 캐놀라의 길이가 있고, 이제 캐놀라의 형태, 뭐 사이드홀이 있냐 없냐,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포함돼서,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만약에 비너스 캐놀라만 놓고 봤을 때, 지금은 이제 없지만 뭐 25프렌치 뭐 사이드홀이 있는 비너스 이제 드레니지 캐놀라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. 이 사이드홀이 있고, 이런 건 M 넘버가 뚝 떨어집니다. 사이드홀이 있기 때문에. 이런 사이드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이런 것도 플로우가 이렇게 많이 분산돼서 나갈 수 있고, 많이 분산돼서 드레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M 넘버가 낮은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2.5의 M 넘버를 가지고 있는데, 이게 만약에 뭐 이게 19프렌치고 만약에 이게 뭐 17프렌치인데, 얘는 사이드홀이 없고 얘는 사이드홀이 있었다. 길이는 똑같은데, 근데 얘는 크고 얘는 작지만 M 넘버가 같다 그러면 이게 같은 관류량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.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, 만약에 각 플로어에 대한 M 넘버를 이제 플로어에 대한 M 넘버를 설정을 해서 이 M 넘버가 같은 그 선상 안에 있는 캐놀라를 선택을 해주면, 관류량과 이 아이오틱 퍼퓨전과 비너스 캐놀라의 관류량이 같다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회사에서 나온 그 캐놀라가 이 설정이 된 이 플로우에 따른 이 그라디언트를 형성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M 넘버를 측정을 하게 되고, 모든 카테타에 대해서 이 카테타의 M 넘버가 만약에 2.0으로 같다, 물론 사이즈도 다르고 길이도 다른 캐놀라가 M 넘버가 같다고 하면,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똑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. 간단히 얘기를 하면, 이 M 넘버라는 걸 좀 이해를 하면 좋고, 비록 이제 비너스 드레니지 캐놀라는 이제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재사용을 하지는 않지만, 요즘 이제 가격 억제에 대한 압박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. 예전에는 이 환자에게 거의 뭐 한 20년 전에서 뭐 15년 전까지도 이 캐놀라를 환자에게 사용했던 거, 이거 다시 뭐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소독을 해서 사용했던 적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거의 그런 건 없는데, 만약에 이 환자한테 사용한 건 이제 일회용인데, 만약에 이제 캐놀라를 어떤 이유에서 풀었다가 필드에 놔놨다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은 것들, 환자에게 삭관이 되지 않은 것들은 다시 이제 깨끗이 세척을 해서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이렇게는 하는데, 이 환자에게 사용되었던 캐놀라를 다시 사용하는 거는 아마 제가 요즘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, 뭐 어떻게 병원마다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, 거의 원칙적으로는 이제 일회용입니다. 이제 일회용이고, 만약에 공급이 안 되는 캐놀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뭐 세척을 해서 뭐 이제 소독을 해 놓을 수 있거나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.